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근에 연끌을 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마음고생이 심하시다고 그래요. 그분들을 위한 조언의 말씀. 어쨌든 제가 부동산을 오래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동산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는 있으니까,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마음고생을 하시는 그분들에게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여러분 연끌하신 분들은 결과를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 오히려 연끌하신 분들은 일종의 도전을 하신 거예요. 도전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득과 실이 있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절대 원망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와이프가 사자고 해서 샀다든지 남편이 사자고 해서 샀다든지 그래서 한쪽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결과를 원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왜 비싸게 샀는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를 하자는 거죠.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알고 대처를 하자라는 거죠. 왜 연끌하시는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연끌하시는 분들은 거의 70%, 80%, 최소가 60%고 최대가 80%거든요. 한 80% 정도까지 대출을 받아서 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집값이 심지어는 한 20% 이상 떨어진 집도 있거든요. 한 10%에서 20%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원금이 까진 거예요. 원금이 까지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완전히 빚더미에 오르는 거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일단은 누가 연끌을 하였나라는 거죠. 일단 누가 연끌을 하였나.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연끌을 했어요. 주로 30대, 20대는 아직 연끌할 능력이 없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소득도 그만큼 받쳐주지 않고 30대에서 40대 초반. 자, 그분들이 연끌을 하였다는 거죠. 그분들이 왜 연끌을 하였나라는 거예요. 재작년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서울 집값이 급등을 하였잖아요. 진짜 엄청난 급등을 하였단 말이에요. 경기도 수도. 자, 그 당시에 저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집을 안 사면은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은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 당시가.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끌을 하였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언론 전문가들이 역시 연끌을 부추겼어요. 연끌을 부추겼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연끌이 일단 최선이었나라는 거죠. 그 연끌 타이밍이 맞았나라는 거예요. 주식이든 집이든 어떤 자산, 코인 시장이든 모두가 달려들 때는 그 지점이 단기 꼭지가 되는, 모두가 삼성전자 사자고 할 때 삼성전자는 꼭지를 찍었고, 코인이 그때가 한 $8,000까지 갔었나요? $8,000에서 모든 국민이 코인에 관심을 가질 때도 꼭지였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자고 했을 때는 당연히 꼭지겠죠. 그게 꼭지인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연끌하신 분들이 집을 사신 거예요. 모두가 달려들 때는 어떤 공포감이 오는 거야. 집값이 여기서 더 급등할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을 지배하는 공포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신 거예요. 그런 공포감에 집을 샀다. 그러면 나는 왜 그런 공포감에 휩싸였는가? 자, 그건 간단해요. 내가 집을 사는 거, 주식을 사는 거, 코인을 사는 거에 대해서 안 해봤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자, 경험이 없으니까 남들이 다 사니까 산 거예요. 어떤 집단적 광기에 의해서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그 당시에 샀는가? 그 당시는 우리가 가격이 그게 고점인지를 모르는 거야. 모두가 다 사니까, 그리고 매물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빨리 사야 된다. 자, 그래서 연끌해서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집단적 광기가 연끌을 하게 되었고, 자, 그러면 지금 연끌하신 분들이 버텨야 되나 팔아야 되나, 자,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전제는 그러면 지금 떨어진 가격에 팔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뭔 의미가 있겠냐고. 내가 1억을 손해보고 팔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고. 그리고 팔고 또다시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취득세, 등록세 또 내야 되고. 그럼 별 의미. 여기서 10%, 20%더 빠져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다시 또 집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집을 팔고 다시 저점에 산다는 또 보장도 없어. 또 이렇게 집을 파신 분들은 집 사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점을 못 잡아요. 자, 그리고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1주택자인 경우, 제가 실수요로 집을 산 경우는 뭐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가지고 가자. 그러면 이왕 가지고 갈 바에는 기분 좋게 가지고 가는 게 낫겠죠. 그죠? 굳이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무서워하고 더 떨어질 걸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집을 2채 샀다, 3채 샀다. 자, 그런 분은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 분은 얘기가 좀 틀려지는 거고, 제가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1주택인 경우에. 자, 그러나 예를 들어서 너무 입지가 떨어지는 곳이야. 경기도 외곽에 뭐랄까요? 수요도 약하고. 근데 너무 비싸게 샀어. 자, 그런 집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집들은 나중에 회복돼도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서울 도심 또는 경기도도 어떤 입지가 좋은 지역들, 신도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집값이 떨어져도 결국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신 그 가격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지고 갈 거, 원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원망할 거 없다. 그냥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떠한 투자 자산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 모두가 집단적인 광기를 볼 때, 자, 그때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여러분, 영끌에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영끌할 타임은 이 타임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경험을 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상승의 초반기, 중반기. 이번 상승 사이클에 있어 예를 들면 2013년부터 한 2016년, 17년까지, 18년, 길게 보면 18년까지. 자, 그때는, 영끌해도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영끌해서 한 채를 사는 게 아니라 2채, 3채, 자산을 늘리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끌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자, 영끌은 그럴 때 하는 거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모두가 한꺼번에 달려들 때 영끌은 그거는 자살행위다라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타이밍.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집을 사셔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분들이 요즘 또 서울 시장이 또 들썩거린다. 그리고 부동산 꾼들이 또 선동을 하잖아요. 선동을 하잖아요. 서울 집값 바닥 쳤다. 선동하시는 분들의 면면이를 다 보시면, 부동산 강사들, 부동산 컨설팅, 다 그거예요. 2천, 3천만 원 가지고 어디 갭 투자할 때 있다. 어디 빌라 살 때 있다. 어디 재개발 투자, 초기 재개발 투자할 때 있다. 여러분, 초기 재개발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초기 재개발 사서 한 20년 기다리면 될 수 있어요.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런 식으로 부동산 컨설팅 강사들이 또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지갑이 조금만 들썩해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유튜버와 블로거 글을 읽고 또 영끌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제가 걱정이 돼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영끌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동하는 글과 방송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세의 원리에 따라 집은 한번 크게 오르면 한 번은 크게 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폭락이라고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집은 한번 크게 시세를 초저금리 유동성으로 이 세계의 유례상 이렇게 초저금리가 없었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초저금리에 의해서 이번에 집값이 폭등이 보여졌고, 자, 그 후유증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앞으로 시장이 조금 들썩거려도 절대 영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 5년 7년 8년 꼭지에서 보초수고
계속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연끌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융자를 많이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이자가 장난 아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2.5%대의 금리와 지금 주담보금리 5%, 6%대의 금리는 2배예요. 2배. 내가 내는 이자가 2배예요. 그 금액도 작지가 않아요. 집값이 올라왔기 때문에. 옛날에 3억, 5억짜리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 5억, 12억, 15억 그러잖아요. 7억, 8억, 12억, 15억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끌에서 사는 거는 지금부터는 자살행위다. 가령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 좌파 정권이 물러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시장 경제로 가고 공급 위주의 대책이 나올 거거든요. 자, 이제 청약 시장이 문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청약 받으세요.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기다리면. 뭐 세상이 뭐 맨날 다 그게 다 분양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계속 지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더 늘어나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약을 받아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기존에 연끌하신 분들도 절대 그 원망하지 말고 이러한 그 기회를 이러한 경험을 아주 귀중한 자기의 자산으로 알고 다음번에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좋은 입지 아파트면 그냥 가지고 가라. 어차피 집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요. 어쨌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시중에 계속 화폐를 공급을 하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그 어차피 그 입지라는 거는 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정을 받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다만 그 조정 기간 동안에 부부싸움 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부동산을 공부해라. 열심히 부동산 공부해서 다음 투자 기회에서 다음에 투자 타임에서 아주 적절한 타임에 그때 한번 세게 들어가라. 세게 베팅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